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일단 그거서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물론 이제 기존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에 뭔가를 잘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한 발짝 앞에 나가서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컴퓨터가 전혀 없던 시절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을 때, 그때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가 인터넷이 새로 생겼을 때, 또는 스마트폰이 없었다가 스마트폰이 새로 생겼을 때 뭔가 저희가 확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이건 무섭다라고 해가지고 발을 들이질 않으면 않을수록 더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AI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해서 엄청난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AI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AI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2023년 10월 달이에요. 2023년 10월 달. 그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챗 GPT 버전 3.5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를 물어보면 얘가 답을 주는, 그때로부터 AI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6년이잖아요. 23년 10월 달이라고 해도 그때 시작을 같이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땠었냐면 챗GPT한테 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뭘 물어봐요. 근데 물어봤더니 얘가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에이 이거 쓸데없네 라고 버렸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지체가 안 되다가, 그러다가 얘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결과물들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작년이에요. 2025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인공지능의 초기예요.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챗GPT 요즘 많이 써?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요즘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도. 너 노션 알아? 안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거 가지고서 생존 경쟁을 뚫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를 해요. 지금 그 월요일에 저녁에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결과라고 이렇게 막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 유튜브 강좌가 이제 3회가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4회, 그 다음에 5회 하면 끝나는데 요 3주 동안에 막 나와요. 유튜브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나와요.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뭔가 이게 꽂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파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한국의 얘기예요. 이민자인 요곳의 얘기는 또 달라요. 예전에도 어땠었냐면, 뭐가 새로 나왔다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나오겠어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미국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미국에 있던 것이 한국으로 들어가요.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 미국 이민자 사회에 이렇게 들어와. 요 텀이 되게 길었어요. 그나마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하고, 또 특히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모델의 테스트장이에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리뷰 같은 것들도 잘하고 반응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 세계에 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노션도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 버전이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와. 다른 나라 뭐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로 나온 게 아니라 한국어로 제일 먼저 나왔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노션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는 좀 단순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가져다가 요리해보고 조리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막 별의별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노션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거, 그 일기 쓰는 방법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로 회사나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되게 이렇게 활용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에 있냐, 저 이 위에 거는 저도 힘들어요. 다만 이것이 저희의 일반적인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워드, 엑셀 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저희가 그 워드라고 하는 것과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1990년대 80년대서부터 계속해서
일반 회사에서는 다 그걸 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요. 그런데 집안 생활만 하는 사람이 워드랑 엑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이 살다가 사람들이 막 컴퓨터 한다 뭐 한다 하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워드 엑셀이니까 나는 그거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엄밀하게 말해서 워드랑 엑셀을 일반인들이 쓸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수준에서.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도 가장 초보적인 용도로 써요. 엑셀 그걸 가지고서 막 재무제표 만들고 막 별의별 거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덧셈, 평균 요거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 가계부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요즘 인공지능이 웬만한 거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면 이게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이과죠. 다들 이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은 문과에 속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면 말로 얘랑 얘기를 하니까 얘가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듣는 말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조리 있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거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컴퓨터 인공지능은 지금 그런 걸로 다 해줘요.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노트북 LM 화면이에요. 노트북 LM은 그 어떤 자료들을 내가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얘랑 같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가요. 유튜브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요. 노션 기초. 아까 제가 노션에서 기초서부터 여기 하이 클래스까지 다양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하실 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노션 기초 그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것도 긴 거 말고 한 15분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를 올려놓은 사람들은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올리니까, 저는 막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니까 정신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처럼 딱 15분 안에 요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급 지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저는 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노션 기초라고 해가지고 검색한 이 동영상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 동영상들을 한꺼번에 노트북 LM에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동영상들을 얘가 가져와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급 기술이거든요. 정말 고급 기술인데, 지금 제가 노션 기초 4글자 치고 클릭 2번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만한 유튜브 동영상들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크플로우예요. 워크플로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느냐, 스텝 바이 스텝. 항상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면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워크플로우예요. 작업의 흐름을 알면 돼요. 작업의 흐름, 그 과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노션 기초화해도 거기에 그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버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이전 과정이 있는 거고요. 86개나 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노션 기초에 대한 자료들을 쭉 가져왔어요. 이게 제 공부할 자료인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뭐라고 공부를 하냐면, 노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블럭,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요 3개. 블럭,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만드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중간에 있는 페이지. 그런데 페이지 안에 뭘로 채우느냐? 블록으로 채워요. 그리고 페이지들을 모아놓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주제의 페이지들을 모아놓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가지의 개념을 설명해줘. 자, 이렇게 이제 딱 질문을 하면 얘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인터넷에 있는 그 어떤 자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가 지금 가져온 자료 안에만 있는 그거에서만 지금 얘가 검색을 해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은 요거고, 페이지는 요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요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한번 읽어보면, 블록은 노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쉽게 말해 레고 블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하는 텍스트 한 줄, 이미지, 할 일 목록, 표, 동영상 등 화면에 보이는 모든 요소가 각각 하나의 독립된 블럭입니다. 노션은 이 작은 블럭들을 자유롭게 위아래나 좌우로 이동시키고 조립하여
나만의 문서를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는 뭐냐? 작성한 블록들을 담아두는 빈 공간이자 컴퓨터의 폴더나 빈 노트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작업의 기본 단위입니다. 노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하위 페이지를 무한하게 중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들을 큰 카테고리에서 세부 항목으로 이어지는 트리 구조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페이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문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다. 예를 들어서 글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파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컨테이너다. 그리고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컴퓨터의 폴더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폴더 안에도 문서 집어넣고 그림 있고 동영상 집어넣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문서가 이 페이지가 문서의 역할, 컨테이너의 역할, 폴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동일한 성격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두고 관리하는 똑똑한 표이자 정보 창고입니다. 엑셀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행 하나하나가 방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개별 페이지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한 번 입력해둔 원본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표, 캘린더, 보드, 갤러리, 타임라인, 요거는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뭔 말인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것 등은 다양한 형태로 변신시켜 시각화할 수 있는 노션의 가장 강력한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노션의 꽃은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노션은 가장 작은 단위인 블록을 모아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들을 다채롭게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지금 바로 간단한 할 일 목록 페이지나 스케줄러를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알아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알아보고 싶으면 네, 그렇게 하면 알아보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안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가지고서 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뭐가 있냐면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는 거, 말로 설명해주는, 두 사람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말로 설명해주는 그런 게 있고, 슬라이드 자료라 그래서 파워포인트 우리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개요라고 해가지고 그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라 그래서 여기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이 마인드맵은 여러분 꼭 한번 눌러봐야 돼요. 여기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마인드맵을 딱 눌러보면 얘가 전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자, 이렇게 노션 가이드, 주요 특징, 핵심 개념, DB 보기 방식, 활용 끌 기능, 실전 활용 사례, 연동 도구 해서 주요 특징은 뭐다? 뭐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다.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든지 같이 할 수 있다. 워크스페이스니까 작업 공간이니까 여기서 나는 그냥 문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모아놓고 저것도 모아놓고 심지어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우리 요 테이블 있잖아요. 요 테이블 위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그림을 하나씩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 큰 도화지를 펼쳐놓고 나는 요렇게 그릴 테니 너는 이렇게 그리시오, 나는 여기서 선을 그릴 테니 당신은 색칠을 하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실시간 동기화라고 하는 거, 내가 바로 수정했으면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이해하죠? 그럼 다 이해해요. 자,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 그림 보내줄게 하고 딱 보내줬는데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봤지? 안 봤는데? 자, 이걸 노란색으로 바꿨어? 빨간색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가 여기서 바꾸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 무한 캔버스 구조, 계속해서 하위 페이지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하게 펼칠 수가 있죠. 템플릿 천국, 많은 템플릿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가계부가 필요해? 아니면 뭐 저기 영업 관리가 필요해? 아니면 뭐 세컨드 브레인이 필요해? 뭐 이런 주제들의 그런 여러 템플릿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공개를 해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개념 뭐 기본적으로 3가지 나오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요렇게 볼 수 있고 뭐 활용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제 해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마인드맵이라서 이런 걸로 한 번씩 전체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템플릿 천국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템플릿 천국을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 중간에서 또 설명을 해줘요. 아까 우리 채팅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템플릿 천국에 관해 이 소스에서 말하는 내용을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 더 큰 맥락에서 논의하세요 라고 얘가 질문을 아예 만들어 줬어요. 노션은 처음 시작할 때 하얀 빈 페이지만 주어져 어떻게 꾸며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노션의 템플릿 천국이라는 점입니다. 소스에서는 이 템플릿 천국이라는 특성을 노션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특징 중 하나인 페이지 구조화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노션이에요. 자, 여기 노션에서 이게 하나의 페이지인데 페이지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놓고 같이 구조화해가지고 서로 연관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이게 하나의 페이지, 홈이라고 하나의 페이지예요.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는데 그 입세라고 하는 이메일인데 자,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입세 22호 이번에 엊그제 보내드렸던 자료가 요거예요. 요 내용이고 이거를 만약에 22호가 아니라 21호다. 그러면 21호는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운 단계예요. 조금 더 나은 단계. 네, 다음 단계라고 해요. 어렵다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다음 단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마인드맵을 되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인드맵을 보면 이게 구조를 전체적으로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기본 단위 레고 슬래시 명령어 드래그 드롭 이동 레고 블록 같이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블록을 처음 만들 때는 플러스 눌러도 되지만 이 슬래시 하면 얘 쭉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그 핸들러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위치 변경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페이지는 문서이자 폴더이다. 뭐 얘기했죠? 계층 구조 이렇게 계속해서 하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아이콘 및 커버 꾸미기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자, 뭐 데이터베이스 정보 체계적 관리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어려운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자, 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책이 있어요. 저기 보면 책 있죠? 네. 저 책은 어떤 한 주제를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주제에 대한 거를. 그 옆에 있는 책은 다른 주제를 또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 장짜리 책은 없잖아요. 챕터 1, 2, 3, 4, 5, 6 그거는 뭐냐면 여러 문서들을 챕터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죠. 서로 연관된 내용.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전화번호부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죠.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데이터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이 이제 속성이에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요런 거 하나하나 속성을 모아놓은 거고요. 거기다 이제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 데이터베이스랑 세상에서는 두 권의 책이 별개인데 컴퓨터 안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의 어떤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다른 내용을 또 이렇게 도출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한 번씩 그냥 눌러보고 그 설명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 있죠, 여기. 이런 구조상에서 자, 노션 가이드에서 주요 특징으로는 요런 거, 그 다음에 핵심 개념으로는 요런 거, 요것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서 이거를 쭉 읽어보면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한 번씩 눌러가지고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글을 읽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시각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슬라이드 자료와 동영상 개요예요. 그리고 이거를 청각적으로 뭔가 옆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글로 읽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 읽어주는 게 AI 오디오 오버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중간에 아까 3가지 개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메모에 저장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얘를 점점점 눌러서 소스로 변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요. 여기 소스로. 그리고 여기 요런 것들은 가져오라고 했는데 얘가 못 가져온 거예요. 여기 색깔 다른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소스 삭제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게 아이콘이 다르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서 온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건 다 유튜브에서 왔는데 유튜브라서 요 빨간색 요 아이콘인데 얘만 지금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위에 거 체크박스를 누르면 다 체크 해제가 되고 또 누르면 다 체크가 되거든요. 다 해제를 해놓고 요거 하나만, 요거 여기서 지금 요렇게 온 거 노션의 삼위일체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요거 하나만 딱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오디오 오버뷰 누르고 슬라이드 자료 누르고 동영상 개요 해가지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생성. 요 안에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다음 단계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면서 저 대신 열심히 만들어요. 저희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려면 신경 되게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슬라이드 자료로 해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말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여기 보고서 같은 거 있어요. 보고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료를 알고 싶냐, 일단 전체를 다 선택을 해놓고 여기서 보고서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보면 내가 보고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브리핑 문서 아니면 학습 가이드, 블로그 게시물, 여러분 그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다가 그 글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가지고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누르면 얘가 이게 전체에서 뭐를 가지고 만들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연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옵션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연필들이 다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딱 눌러가지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여기다 이제 얘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나는 내용은 요걸로 해줘. 내용은 노션의 초보자들에게 노션의 기본적인 용도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블로그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밑에 거를 그대로 써요. 여기 왜 보냐면 The writing style should be clean, accessible and highly scannable 뭐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이 블로그 글만의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생성하기 요거 이제 내가 주제는 요걸로 더 집어넣는다 라고 하고 생성을 누르면 얘가 또 블로그글도 만들어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여준 건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를 가르쳐 드린 거냐면 지금 시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사람들이 컴퓨터 좀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항상 뭘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뭐를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뭐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항상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배우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배워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는요 컴퓨터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가 1950년대예요. 1950년이면 벌써 한 70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70 몇 년 동안 쌓아온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다 공부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 그 70년 동안에 쌓아온 거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메인 프레임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는 이런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예쁜 그림 만드는 거, 사진에다 글씨 집어넣는 거, 우린 요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데 굳이 워드를, 자, 워드 키는 법, 아니 컴퓨터를 키는 법, 컴퓨터 안에는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 뭐 비트레이트가 어쩌고 CMOS가 어쩌고 알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를 딱 찍으면 그러면 그거를 손쉽게 갈 수 있는 숏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모르면, 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탔어요. 내비게이션한테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넣지 않고 가라 그래요. 가보자 그래요. 테슬라라도 그걸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목적지를 찍어주면 내비게이션이 최단거리로 갈까요? 아니면 돈 안 드는 길로 갈까요?
아니면 가장 편한 길로 갈까요? 물어봐요. 원래는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신경 안 쓰고 하지만, 자,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일단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거기로 가는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이미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공개를 했어요. 제가 책을 쓰려고 한다고. 지금 이제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대학 시절서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이나 썼을까요? 한 권도 못 썼어요. 뭔가는 많이 만들었어요. 뭔가는 많이 작업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그런 대단한 책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마존에다가 또는 한국의 어떤 전자책 출판사를 통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해보면 뭔가 가능성들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유튜브 드디어 제 팔로워가 1000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에 400 몇 명이었어요. 한 3달 사이에 갑자기 2배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 가장 많이 유입하게 된 계기가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제 유입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런데 400명대까지 간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전에 200명대,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넘어서고 지금 10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상에서 1000명은 정말 별게 아니에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인기 없는 컨텐츠에, 컴퓨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뭔가 내가 해보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처음에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그러다가 노트북 LM,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지금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튜브 팔로워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이 뭐가 하나가 됐죠. 당신은 뭐 하는 분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유튜브 팔로워 1000명입니다. 10,000명도 아닌 1000명인데 네, 어쨌든 유튜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그거를 했어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오더니, 나 수노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수노로 노래를 만들려면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퀄리티가 좀 0이다. 만들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떨어지고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할 거면 유료로 해라 라고 해서 유료 계정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노래를 3곡을 만들었었거든요. 결혼 20주년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하나,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해가지고 노래 3곡을 만들었었는데, 그냥 기타로 띵가띵가 하면서 제가 뭐 노래 그런 작곡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아내한테 이렇게 유료 계정을 어차피 만들어 줬으니까, 그럼 나도 시간 날 때 이거 한 번씩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 6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계정에다 지금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시간 나면 더 만들고 싶은데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 밀려서 못 만들고 있는데, 자, 작곡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 요만한 단편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동화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림은 영 못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처음에 얘기했던 챗GPT가 나오면서 그때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거를 동화책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동화책 작가가 된 거예요. 자, 동화책 작가가 됐죠. 네, 작곡가 됐죠.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사람이 됐죠. 거기다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됐죠.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꾸었던 그 꿈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지는 않지만 아직은 내가 뭔가 옛날에 하고 싶었다가 그 당시에는 내 능력이 안 되고 뭔가 안 돼서 묻어놨던,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영원히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자, 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요. 목사님들한테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배워서 어떤 분들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책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가능하구나.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면, 내가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여러분들이 묻어놨던 게 있어요. 세상에 묻어놨던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D 프린팅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그림도 그리고 제도도 하고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뭔가를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집이 좁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사를 가면 아마 그것도 하게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 오늘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요 아이디어, 이거를 뭔가 발명품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뭔가를 제품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는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요. 인공지능한테 요거를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능을 해서 한번 만들 수 있으면 디자인을 한번 해줘봐. 그럼 초안을 만들면 그거를 내가 보완하고 개선하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지금 여기에 아까 요렇게 지금 뭘 만들었어요. 지금 아직 오디오 오버뷰는 생성이 안 됐는데, 일단 설명서, 노션 초보자를 위한 블로그 글이에요. 자,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여튼 나왔어요. 여러분이 블로그 글을 쓸 때 요거를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아, 여기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네, 아, 요거는 좀 빠졌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말투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네, 좀 바꾸면 될 수 있어요. 일단 얘가 초고를 써줬잖아요. 우리는 초고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초고를 써줬으니까 요런 초고를 가지고서 좀 다듬어서, 여러분 블로거, 요거 하면 블로거 될 수 있어요. 블로거 이해가세요? 한때 한국에서 가장 대단했던 게 있잖아요. 저 파워 블로거인데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한데 괜찮아요. 얘한테 부탁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워 블로거 될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주제만 좋은 거 잘, 글은 넘쳐나지만. 그리고 요거를 한번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활자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구텐베르그의 그 활자 있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직지심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범용화된 거. 그 전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전에는 돌판에다 새겨서 뭔가를 썼겠죠. 상아에다 새기고 아니면 진흙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굽거나 이렇게 하다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문서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늘어났던 문서라고 해도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정말 사본을 만드는 것조차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텐베르그의 인쇄 활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나온 모든 책이란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텐베르그의 활자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은 일단 없어요. 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또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AI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쨌든 누군가가 다 타이핑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자료가 부족하고 막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가 타이핑을 해서 이만큼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절이 오면 뭐에 대해서 블로그를 써줘? 내가 치는 글자는 몇 글자 안 되는데 이만큼 글들이 나와요. 자, 뭐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10편 써줘? 뭐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시리즈로 100편을 써줘?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용량 때문에. 그러나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뭐다? 뭐에 대해서 쓸 거냐라고 하는 거. 뭐에 대해서 쓸 거냐. 그 주제를 내가 제대로 정하기만 하면 돼요. 지식은 넘쳐나지만 내가 원하는 주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의 작가는 필체와 예쁘게 쓰고 잘 쓰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작가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주제와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있으면 작가가 가능한 시대예요. 나 책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다 안 써봤을 수 있어요. 나 책 한 번도 내보질 않았는데 책 내는 게 그게 보통 일이야? 보통 일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나 책 내고 싶어.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줘. 한국어로 내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어떤 서비스랑 연결하면 되는지 알려줘. 나 아마존에다 전자책을 출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줘. 다 알려줘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한국에다가 책을 내거나 미국에다 책을 내거나 내가 어떻게 책을 낼지. 자, 나 노래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면 돼? 알려줘. 그럼 얘가 알려줘요. 글로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럴 때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오디오 오버뷰, 여기 오디오 오버뷰가 있어요. 요 모양, 요 아이콘이 오디오 오버뷰인데, 자, 얘는 팟캐스트로 두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바탕화면 한번 보세요. 그 새 폴더 3 이런 거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아, 당연하죠. 저도 솔직히 방금 전까지 바탕화면 정리하다 왔거든요. 맞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거짓말이에요. 그 안을 저 열어보면 인공지능인데. 2022년에 작성하다만 기획안도 있고, 용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미지 파일들도 굴러다니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 진짜 최종 수정본 이런 문서. 참고로 지금 이거 뭐냐면 아까 노션의 기초 세 가지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요 내용 있죠, 요거 내용만 가지고서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서들이 21분을 유령처럼 떠들 보이잖아요. 거예요. 와, 진짜 뼈 맞았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디지털 저장 강박을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곤 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하면서요. 그렇죠. 자책을 많이 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듣고 계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수십 년간 너무 당연하게 써왔던 문서나 폴더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의 복잡한 정보들을 담아내기엔 완전히 고장난 시스템이라면 말이죠.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우리는 매일 진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걸 저장하는 방식은 90년대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에 그 캐비넷 은유와 갇혀 있어요. 캐비넷 은유요? 아, 그 서랍장이랑 파일철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낡은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폴더를 막 쪼개고 라벨을 예쁘게 붙여봐야 결국엔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걸 한번 자, 다 들을 수 없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요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막 20분 동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들어보면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자, 워크플로우라고 얘기했어요. 워크플로우, 작업의 흐름,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다 가져왔죠. 요게 요쪽이 소스예요. 네. 자료예요. 논문을 쓰려면 책을 이만큼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 책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미잘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말미잘에 대해서. 말미잘 아시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 말미잘에 대해서 그러면 책을 막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50권을 갖다 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웹이 찍은 우주 사진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문장을 잘 만드는 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50권의 책을 내가 다 훑어봐야 되는데 가다가 이 책을 봤어요. 그러면 나는 말미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것이 그걸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빼버려야 되죠. 50권 중에서 말미잘과 관련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것이 내 시간을 줄이고 컴팩트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수집을 했으면 여기서 불필요한 거, 관련이 없는 거를 지워버리는 게 도움이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내가 뭔 질문할 때 이 50개를 다 훑거든요. 근데 훑다가 엄한 거에 꽂히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지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소스 추가해가지고 내가 파일을 하나씩 올릴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탐색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가져오는데, 내가 올린 거는 내가 이미 본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휙 받아온 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리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일단 그걸 했다 치고, 그럼 이 중간에는 우리 쉽게 말해서 그 제미나이나 그 챗GPT랑 똑같은 거예요. 밑에 여기 창이 있고, 그래서 여기다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노트북 LM은 여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얘가 여기를 쭉 훑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가 써져 있어요. 1번, 8번, 12번, 10번. 이거는 뭐냐면 여기 요거의 출처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면 어느 자료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여기서 메모에 저장을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션의 삼위일체. 그리고 요거를 다시 요거를 눌러가지고 거기에 보면 소스로 변환해가지고 이쪽으로 소스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여기에다가 거기다가 직접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위에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대해 정리한 글을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명령을 내리면 얘가 요 이전에 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안 하고 요거를 참고해서 만들어줘요. 자, 그럼 얘가 요청하신 대로 이걸 또 만들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동영상 기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요거 동영상 기호 만든 거. 자,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요거는 짧아요. 한 5, 6분 될 거예요. 6분, 7분 정도 되네요. 오늘은 생산성 툴, 바로 노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 구조를 말이죠. 혹시 노션 처음 딱 켰을 때 와, 이거 뭐부터 해야 하지 하고 좀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기능은 진짜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올 때가 많죠? 근데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이 3가지 핵심 개념만 딱 잡으면 노션이 갑자기 엄청 쉬워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노션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블록,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바로 이 3가지예요. 오늘 이 3 녀석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지 그 비밀을 제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위, 바로 블록부터 시작해보죠. 노션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그냥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쓰는 글자 한 줄, 넣는 이미지 하나, 아니 심지어 할 일 목록의 그 체크박스 하나까지도요. 전부 다 각각이 하나의 블록인 거예요. 뭐랄까, 노션을 이루는 가장 작은 원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념을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바로 레고. 네, 우리가 아는 그 레고 블럭이요.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단순한 글자부터 시작해서 뭐 체크리스트, 이미지, 표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동영상 링크나 지도 같은 것들까지 진짜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걸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레고 블록들의 진짜 재미가 뭐겠어요? 바로 내 맘대로 움직이고 막 조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우스로 그냥 쭉 끌어서 순서도 바꾸고 옆으로 나란히 둬서 2단, 3단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페이지를 조립하는 느낌인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노션의 그 엄청난 자유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수많은 레고 블록들, 이걸 어디에다 둬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이 블록들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인 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페이지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든 그 블록들을 담아두는 하얀 도화지 또는 커다란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션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이 페이지 위에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페이지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컴퓨터 폴더 같은 얼굴이에요. 다른 파일이나 또 다른 페이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은 뭐든 쓸 수 있는 텅 빈 노트 같은 거예요. 아이디어를 마구 펼칠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이 되는 것. 하지만 페이지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바로 무한 중첩이라는 기능이에요. 다른 노트 앱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노션만의 거의 뭐 초능력 같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페이지 안에다가 또 다른 페이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또 페이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나뭇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기서 또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요. 정보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노션 삼위일체의 마지막 조각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읽은 책 목록,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아니면 회사 회의록 모음처럼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페이지들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아주 똑똑한 정보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처음 딱 보면
이거 그냥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랑 뭐가 달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 표의 한 줄 한 줄이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페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표의 한 칸에 그냥 글자 몇 자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칸을 열면 그 안에 또 엄청난 정보, 수많은 블록들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이죠. 와, 이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프로젝트 목록을 이렇게 표 형태로 쫙 정리했다고 쳐요. 뭐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모습이죠. 근데요, 여기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 똑같은 데이터가 진행 중, 완료 같은 상태를 기준으로 착착 정리된 보드 형태로 바뀝니다. 와, 이러면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싹 들어오겠죠? 데이터는 그대로인데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혹시 마감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또 다른 버튼을 눌러서 캘린더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럼 아까 입력했던 마감일 기준으로 달력이 알아서 척척 표시가 돼요. 정말 편하죠? 아니면 나는 좀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 뭐 디자인 포트폴리오나 요리 레시피 같은 거다. 그러면 갤러리 형태로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진짜 힘이에요. 데이터는 하나인데 내가 보고 싶은 관점대로 얼마든지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대단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개념들, 블럭,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이걸 한번 쫙 합쳐서 노션의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볼까요? 바로 이 구조가 노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작은 레고 조각인 블럭들이 모여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커다란 정리함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블록에서 페이지로, 그리고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어때요? 이제 이 흐름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죠? 네, 이제 여러분은 노션의 핵심 엔진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이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써서 지금 당장 나만의 간단한 할 일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밌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 낫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난 알았어요. 이제 난 알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해줘야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개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아까 여기서 슬라이드 자료 그냥 딱 눌러가지고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여기 가운데에서 미니멀하게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2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얘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준 거, 그거 더 노션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션의 설계도, 문서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조립하는 방법,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디지털 생태계의 완벽한 이해. 첫 페이지예요. 자, 텍스트와 폴더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구조. 우리가 어떤 문서를 저장을 할 때, 문서를 만들 때 막 이렇게 기존의 환경은 폴더를 구조를 만들고 파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노션의 패러다임 이거를 가지고서 유기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 개념이 있는데 블록,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그 레고 블록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든지 배치가 가능하고, 어디든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치가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블록들을 모아놓는 그런 하나의 공간을 페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위 페이지를 이렇게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자, 왜 하위 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표를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요 개념을 한번 보세요. 자, 요런 게 이제 블록이에요. 블록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지, 텍스트, 제목, 표, 토글 뭐 이런 그 블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페이지가 하나의 블록이에요.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블록이에요. 그런 블록을 모아서 페이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페이지들 여러 개가 모여서 아까 같은 종류의 페이지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여기 데이터베이스 블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페이지에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페이지도 블록이고 데이터베이스도 블록이니까, 페이지는 블록들을 모아놓은 게 페이지고, 그런데 그 페이지 안에 페이지라고 하는 블록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블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페이지가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를 놓을 수도 있어요. 왜? 블록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페이지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또 여러 블록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블록들 중에서는 또 페이지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위에다 막 집어넣고 하다 보면 우리 그런 것이 있죠. 처음에 그 좀 별 볼 일 없는 집처럼 쬐끄마한 집이 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 구조를 여러분이 알면 노션을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정보 창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선반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예쁘게 꾸며 놓으려고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선반의 한 칸은 보통 한 주제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하나가 한 칸 한 칸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는 여러 책들이라고 하는 페이지들이 들어있고 그 페이지 안에는 여러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각 행은 그 자체의 방대한 데이터 페이지입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 다채로운 시각화 레이아웃. 요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요렇게 있어요. 엑셀이라고 하는 거, 그림 이렇게 돼 있고, 편한 IT, 프레젠테이션, 요런 글씨들로만 보면 이게 조금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림을 딱 보면 아, 그림이 요런 거구나, 아, 노션이구나, N 써져 있으니까 노트북 LM이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요게 지금 갤러리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보드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더 큰 카테고리 안에 요런 것들이 있고,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 안에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라고 하는 거에 요런 것들이 있고,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있고, 아카이브인데 요런 것들이 보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도 표 형태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노트북 LM 강좌 이런 것들 프로젝트 안에 있던 게 여기 안에 있는 요렇게 보이던 것이 요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갤러리 형태도 있어요. 아니, 갤러리가 아니라 저기 캘린더.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달력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날짜가 써져 있으면 거기에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더 좋다. 예를 들어서 AI 갤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AI 갤러리, 제가 그 그림을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씨로만 써져 있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딱 나와 있으면 아,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만들 때는 들어가서 보면 이런 형태의 프롬프트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페이스북에서 자료를 많이 가져와요. 페이스북에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AI 뭐 이미지 만드는 사람들의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팔로우를 해놓고 있으면 계속 페이스북에 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쭉 넘기면서 아, 요 그림 괜찮은데? 라고 하면 그거 눌러보면 이런 프롬프트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요거, 자, 펜시 비비드 알코올 잉크 일러스트레이션, 이게 알코올 잉크 일러스트레이션 형태로 만든 거예요. 어도러블 퍼피.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구글 제미나이에 가가지고 새로 하기, 그리고 요렇게 내놓고, 자, 이 도구를 이미지 만들기, 그 다음에 빠른 모델 말고 사고 모델 이렇게 해놓고 펜시 비비드 알코올 잉크 일러스트레이션 오브 언 어더러블 퍼피 루킹인데, 퍼피 말고 키티 루킹, 그 플라워 스템 더 키티 헤즈, 빅 브라운 아이,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 내용들을 보면서 크리에이트 바이는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그 스타일의 고양이 그림이 나오겠죠.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자, 그거를 또 똑같이 해가지고 어더러블 베이비, 더 베이비,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런 스타일의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 또 플러스 방금 전에 이렇게 가로로 길게 나왔잖아요. 그 레이트라 그러는데, 레이트 1:1 그러면 정방형으로 나오고, 레이트 9:16 그러면 세로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런 거를 페이스북에서 여기 이렇게, 자,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도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누가 정리를 해서 인포그래픽처럼 만들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9 signs you are a 바를렉 not a leader. 당신이 리더가 아니라 중간에 걸림돌이다. 조직의 걸림돌이 되는 그 9가지 사인 중에 사인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잖아요.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저는 인공지능한테 이거를 원문을 여기에 있는 것은 다 그림인데 그거를 텍스트로 추출을 해라. 텍스트 추출을 했으면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라. 번역을 했으면 이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라. 이거를 명령을 해놨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다 그림만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것만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또 한글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계속 모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가끔씩 여기 보면 How Notebook LM work with other AI tool. 우리는 노트북 LM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다른 AI 툴과 같이 협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나온단 말이죠. 잘 모르는 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여기서 그것도 설명을 해줘라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내 업무에 적용을 시키면 도움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AI의 시대에 맞는 공부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과거에는 피아노 배우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바이엘서부터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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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니로 못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요즘 그렇게 피아노 공부하는 것보다 한 곡을 계속해서 따라서 그냥 계속 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박정민 배우가 있어요. 영화 배우. 박정민이 장애인으로 나오는 자폐아로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병헌 씨랑 같이 나오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폐인 박정민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잘 쳐요. 진짜 잘 치는데 콩쿨도 나가서 얘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거를 어떻게 찍었냐면 카메라는 얼굴만 찍고 다른 사람이 손 치고 있는 그 손만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차로 이렇게 막 하면서 얼굴로만 이렇게 막 하고 이러고 그러고 찍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박정민 씨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피아노를 하나도 못 쳤는데 그거를 직접 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곡을 죽어라고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곡, 그러니까 콩쿠르에 나갈 그 곡을 직접 연주를 해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바이엘서부터 체르니 지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자, 지금은 나 악기 하나 배우고 싶어. 그러면 프롬 A to Z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곡만 연주해도 괜찮아요. 죽어라고 어디 가서 색소폰 가지고 한 곡만 죽어라고 마이 웨이 뭐 이런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재즈바 가가지고 거기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주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취미로 뭐 하는데 그걸 또 프롬 A to Z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내 취미, 내 꿈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꿈을 정립해야 돼. 그게 우선이다.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하고 싶은가? 남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주식해서 떼돈을 벌었다. 내가 그걸 원하면 그거를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말씀카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매일 말씀카드 이렇게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뻐, 만족스러워. 그럼 그거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의 꿈이 다 같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잔소리만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워크플로우. 저는 항상 워크플로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워크플로우 어떤 단계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만든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했었는데 보니까 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저희가 요거 봤었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요게 짜증이 나요. 요게 노션의 핵심 3일일체 이해하기 하면 좋은데 왜 이가 여기 있냐고요. 나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한 단계 나가서 여기에 2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서 2를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2자를 밑으로 내리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요 부분을 잘라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이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동영상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편집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요거는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구리잖아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자, 배웠기 때문에 계속, 와, 뭔 말인가 알아요. 그런데 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와 좋다 이런 것도 해줘. 그런데 거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이것저것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미나이, 챗GPT한테 지금 상황은 이래. 왜 글씨가 이렇게 좀 예쁘게 잘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배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어보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 말고 이런 걸로 하시는 방법은 어떠세요? 또는 아니면 노트북 LM에서 동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 말고 다르게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저작 방법이 있나?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차를 타고 길을 가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 있단 말이죠. 근데 막 가고 있는데 도로 공사를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가야죠. 뚫고 갈 수 있거나 만약에 뚫고 갈 수 있니?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서 그 길을 알려줘. 그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요것과 내가 원하는 목표는 요건데 지금 노트북 LM을 보니까 그것과 비슷하게는 만들어 주는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럼 얘가 그러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를 그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다빈치 리졸브가 뭐야? 그러면 이거는 동영상 편집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사용법은 어떻게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얘랑 티키타카 계속 물어보면 그러면서 하나씩 주워 들으면 익숙해져요. 중요한 거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컴퓨터라고 하는 걸 맨 처음 공부를 한 때가 언제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형이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컴퓨터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문과였거든요. 나는 컴퓨터는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러면서 나는 컴퓨터를 안 배울 거야. 라고 그렇게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사범대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교생 실습을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손으로 이렇게 그 교육 계획서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때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처음으로 이렇게 줄 찍 긋고 도트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2벌씩, 3벌씩, 4벌씩 키보드 그거 다 외웠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문서송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받고 나서 대학 졸업할 때 그러고 이제 바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 문서 선교를 하려면 컴퓨터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그랬더니 맥이 좋대요. 그래서 맥 컴퓨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종로서적에 가서 거기 책이 많으니까 거기 쭉 훑었어요. 그랬더니 맥킨토시에 대한 책이 이렇게 두껍고 시커먼 커버의 책이 하나 있는데 딱 열어봤더니 빽빽하게 여백도 없이 이렇게 되게 보기 불편하게 돼 있는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덮어놓고 군대를 갔어요. 첫 휴가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종로서적을 딱 갔는데 예쁘게 디자인된 시리즈 7권으로 맥킨토시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군대 가서 썩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스크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공병대였기 때문에 공병대에서 바깥으로 작업을 나가면 신문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걸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북을 해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책 한 권씩 로터스 1, 2, 3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없이 책으로 공부한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가 뭐를 항상 얘기를 많이 하냐면 컴퓨터에 대해서 뭐를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구글 뉴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IT, 테크 이런 부분에 그런 뉴스들을 에브리데이 리뷰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기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이 제목만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5개, 6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제목만. 지금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 6개, 대여섯 개 나오니까 그 제목만 봐요. 제목만 보면 그냥
이렇게 무의식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냐면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마누스 쓰셔봤죠? 지금은 뭐를 하나 질문해서 대답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얘한테 작업을 시켜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해 라고 하면 얘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서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거를 몇 장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그것을 지가 알아서 자료를 쫙 검색하고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페이지 구분을 하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슬라이드에다 내용까지 다 이렇게 넣어주는, 그래서 결과물로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마치 우리 부하 직원한테 보고서 하나 작성해봐, 경쟁사 리포트 하나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런칭하는 이거에 대해서 뭐 리포트 하나 준비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직원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AI 에이전트가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은 결과물 아직 안 됐어? 오늘 야근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 그 다음에 월급 줘야 되죠. 야근 수당 줘야 되죠. 에이전트는 한 달에 뭐 20불, 뭐 60불, 200불 뭐 이렇게만 주면 밤새도록 작업하고, 야 이거 바꿔줘. 그럼 또 아무 불평 없이 작업하고,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줘. 그럼 또 그것도 만들어서 작업하고, 그리고 아직 이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작업을 시켜놓으면서 다른 작업도 시키고 또 이런 작업도 시키고 계속해서 시켜놓으면 얘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이거 준비됐습니다. 이거 준비됐습니다. 이거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챗GPT나 이런 거를 돈 주고 쓰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가에 돈을 내고 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해요. 그냥 모든 게 다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달에 20불 정도를 하거든요. 일반 그 프로 버전이. 그런데 그것의 10배인 200불을 내는 그런 버전들이 있어요. 한 달에 200불 정도를 내는데, 그럼 우리는 20불도 지금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200불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까무라치죠. 그런데요, 200불을 내고 그걸로 직원 하나를 만약에 하이어를 한다, 보험 안 들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평 안 하고요, 사고 안 내고요, 그런데 내가 시킨 거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럼 200불이라고 하는 거는 푼돈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일반인 같이 뭐 특별히 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뭐 200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작곡을 한번 해보고 싶다, 무료 버전도 있어요. 무료 버전으로도 곡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퀄리티가 훨씬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1년은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한 달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뭐 괜찮네, 한번 해볼만 하네, 그러면 쭉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의 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작곡을 했다니까요. 그거 들려드려 볼까요? 까마귀 얘기도, 이거 제가 쓴 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소중한 것 깨닫게 하심을. 세상은 날 싫어하고 내 모습 비웃어도, 그러나 주님 저는 알아요. 이 세상에서 참 귀한 것 제 안에 보석이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보다, 부드러운 노래보다, 지혜로운 머리보다 반짝이는 보석을 모으고 싶어요. 이 길을 걷게 하심을. 세상에 바라는 기준 아닌 주님만 바라볼래요. 초라한 모습 뒤에 감추
젖은 보석 하나 이 세상에서 참 귀한 것 내 안에 그리스도 품는 것 미련한 머리로라도 이상한 울음으로라도 초라한 모습으로라도 반짝이는 보석을 모으고 싶어요.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더욱 귀한 보석 발견케 오직 주님만이 제 보석이에요. 아름다운 외모보다 부드러운 노래보다 지혜로운 머리보다 이 모습 그대로 이 목소리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요. 영광의 주님을 품고 싶어요. 아름다운 외모보다 부드러운 노래보다 지혜로운 머리보다 이 모습 그대로 이 목소리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요. 영광의 주님을 품고 싶어요. 이 곡을 만드는데 그러면 제가 과연 만들어줘 해가지고 바로 나온 걸까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큰 착각, 초보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딸깍 누르면 결과물이 딱 나오는 그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은요, 아침에 눈 뜰 때, 요거는 제가 저희 교회 월삭기도회라고 월삭예배, 그래서 월삭예배 때 모처럼 새벽기도를 한번 갔다가 오면서 영감을 받아서 쓴 새벽에 하나님이 저 새벽기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눈 뜰 때. 그래서 요거는 영어 버전으로도 만들어놔. 보통 요 한 곡을 제가 만들 때 수노를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자, 수노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수노닷컴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에이트 누르고, 그런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하나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자동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프롬프트 넣듯이 요런 내용의 노래를 요런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얘가 그냥 막 만들어줘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가사는 이거야,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옵션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만들어줘요.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게 AI 5대장 딱 정리해줄게 라고 하는 AI 챗봇 5개, 그거의 특징들을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서 만든 노래인데, 요거 하나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번 딱 만들어 주라고 하면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거 있는 만큼의 나누기 2번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고 듣고, 이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걸 수정해서 또 집어넣고 또 듣고, 그럼 또 이제 두 곡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또 듣고, 여기서 이것이 좀 그런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리믹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한번 만드는 걸 가지고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스타일을 약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 딱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 곡의 가사를, 이게 글을 쓰다 보면 이게 긴 때가 있고 짧은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박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좀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 가사 줄이고 해가지고 또 한번 트라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0번 이상을 트라이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어떤 문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까 블로그 글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가 이제 요즘도 유튜브 들어가서 자동 블로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글들이 나와. 유튜브 그건 나와요. 그럼 뭐냐면, 요 주제로 블로그를 써줘라고 딱 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하냐면 주제만 정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I 사용법 딱 하고 엔터만 치면, 그럼 얘가 그걸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
웹사이트에까지 올려주는, 저도 그거를 몇 번 해봤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글들도 있고 아직.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게 과연 돈벌이에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많이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돈벌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돈벌이는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이건 그냥 AI가 그 주제를 가지고 써놓은 일반적인 글인 거잖아요. 그런 글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으로 해서 나와서 공개되어 있는 글들의 거의 한 98%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찍어낸 글, 저는 그런 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몇 번을 해보다가 멈추고 그거는 제 공부용으로만 사용을 해요. 이런 거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처음에 그 프로그램이나 그 서비스를 배울 때, 그럴 때 그 개요를 잡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블로그로 올리는 글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지금 문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슬라이드를 만들더라도 동영상을 만들더라도 노래를 만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갈수록 딸깍으로 가능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딸깍으로 가능한 시대가 돼버리고 내가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결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그 딸깍은 자동으로도 딸깍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 네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100개만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0개의 블로그 글이 주제에 따라서 얘가 선정을 해서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게시가 돼요. 그럼 내가 거기에 끼친 영향은 100개를 블로그를 만들어 줘라고 하는 그 타이핑 한 건데 이 타이핑을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인공지능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최근에 뭐가 얘기가 나왔었냐면 몰트봇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픈클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오픈클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거한테 내가 권한을 줘요. 네가 알아서 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그 채팅으로 뭐 작업 좀 해서 이렇게 글 올려줘 라고 이렇게만 하면 얘가 그거를 알아서 쉽게 말해서 아까 한 것처럼 이 다 자료 조사하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SNS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권한을 줬더니 얘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네들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자기네들만의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막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이 네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그 유료로 그걸 했던 것은 클로드예요. 클로드인데 클로드는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 클로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두로 아시죠?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체포작전, 그거를 하는 총괄 작전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그 플래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데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허용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클로드가 안 된다, 못한다. 그거는 윤리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가 이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라고 하는 회사를 적대 그 회사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챗GPT랑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안에 닥쳐질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제 유튜브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에 2026년 3월 뭐 3주차 글로벌 AI 생태계 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되게 재미없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5가지 축으로 앞으로의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생태계를 5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에 주도기업,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5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기업 5개, 그래서 총 10개의 그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제6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또 제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매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거버넌스, 뭐냐면 책임, 윤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전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니까 AI 생태계를 알면 쉽게 말해 주식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거기에 돈이 몰려 있으니까 알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뭔가 더 아이디어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